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79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요? 사회자님? 목이 좀 아파서 네, 올라갈 겁니다. 이게 뭐 지금 공과 사회 구분도 못하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하는 시청자분들은 네. 우리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힘나죠? 좋네. 배에 힘 꽉 주고.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업데이트할 어떤 그런 멤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재우고요. 그다음에 제 옆에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버 알림이 황희두. 일요일 저녁 9시를 채우는 황희두입니다. 왜였죠? 좋네. 네. 좋아요. 예. 그럼 뭐 올 순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자, 힘들수록 웃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류다. 네. 아니 근데 왜 웃냐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뭐 궁금한 거죠. 인류도 아닌데 왜 웃냐? 이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오늘부터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예, 벌써 시작부터. 네. 자, 그리고 그 황희두님 옆에 우리 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오이석입니다. 갑자기 또 후끈 더워진 날씨 때문에 마음이 또 좀 울렁울렁거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네. 더워졌는데 위에 껴입고 계시네. 실내는 춥네요. 죄송합니다. 예, 실내도 예. 조금 너무 시원한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줄입시다. 예, 좋습니다. 27도 맞추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6도 7도. 26도 7도. 예.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 또 우리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나오셨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보람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 없나요? 오프닝 때? 많은 분들이 네. 좀 요즘에 좀 지치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지만 우리 좀 즐겁게 이겨내는 방법을 각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그거 저는 찾고 싶어서 지금 약간 딴길 간 거 아니에요? 약간 스스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저 요즘에 웃긴 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어. 최근에는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조롱의 대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화가 나긴 나는데 굉장히 웃긴 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태용호 같은 거는 같은 거는 아니고 태용호 같은 의원은 보면은 좀 많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근데 이게 원래 웃긴 정치인이 가장 수준이 낮은 정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좀 해당이 되는 얘기 같은데 웃긴 짤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하면서 즐거움을 소소하게 그렇게 해서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좋겠다. 이겨냈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그 정치만 보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맞아. 다른 것도 잠깐 하고 뭐 보고 쉬다가 그런 거 오는 좋다고 것도 봅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저쪽이 너무 못하니까 저쪽에서 있는 웃긴 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저쪽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반응을 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윤석열이 막 웃으면서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하는 짤이 요즘에 저도 약간 꽂혔는데 아하. 근데 그런 짤들 좀 보여주고 하면서 맞아요. 요즘 또 노동절이라서 되게 풍자는 짤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또 노동 탄압을 하니까. 네. 그 아무튼 뭐 저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 쪽의 어떤 정치 혐오를 또 부추기고 또 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의 어떤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쪽 지지자분들께서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사실 좀 떠나 계신 분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지 않으신 것 같기는 한데 또 저희가 총선이 또 이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리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이 파해법을 찾아가야 또 좋은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순서 또 그 황희두의 스팀팩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난주에 책 나눔 하셨었죠? 그 누구 선정돼서 제가 두 분을 했는데 네네. 두 분 다 메일을 안 주셔가지고 두 분이 한 누구였죠?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한 분이 한블린님이었고 한블리님이었고 예. 한블리님 그냥 기부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막 그냥 다른 분한테 양도를 네, 양도하시고. 네네. 그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분은 누구시죠? 그 모여라 쿤동사님 혹시? 그랬습니다. 예. 오, 네, 좋네 오늘. 오늘 좋은데요? 모여라 쿤동사님. 황희두의 시대는 갔구나 좋아요. 이제. 좋아요. 그럼 잠깐만요. 그럼 결국에 책 나눔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다른 두 분을 그럼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 두 분이 다 안 써주셨기 때문에. 에이, 그쵸. 선정에 혹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방송을 보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고요. 오늘 채팅. 하려고? 오늘 좋네. 채팅을 보고 그냥. 예.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미뤄진 그런 상황인 거네. 아니 이번 뭐 같이 해야죠. 같이. 예. 뭐 그래도 상관없죠. 저는. 네. 예.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미뤄진 거 황희두님하고 오늘 저도 또 선정해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희두님하고 제가 또 우리 이 방송 말미에 노가리 타임에서 자세한 안내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또 황희두의 좋습니다. 스팀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에 의성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노동절.
아, 또 노동절이라 하면 일각에서 아, 저 북한 놈이냐 얘기 막 지겹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요거를 좀 얘기도 하고 노동 탄압 얘기하셨는데 뭐 그거 말고도 언론 탄압, 정치 탄압, 뭐 대체 눈앞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막 전원책 같은 그런 강성 보수가 빨갱이 소리를 듣는 이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웃긴 거고, 또 어떤 분 입장에서 뭐 미쳐 돌아간 것 같다 하고 그치. 그냥 좀 다른 거 보시고, 다 필요한다고 봅니다. 뭐 이걸 다 그 막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해놔야 되니까 그 계속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는 생각인데, 노동 탄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 다른 나라에도 하면 안 되죠. 노동자를 탄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럼요. 노동자들이 무조건 선이다 주장하는 게 100% 다 옳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도 있고, 또 사측의 입장이 아예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자도 아닌데, 노동절에는 이게 무슨 절, 이런 날은 이제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동절에 앞에 잠깐 사진 잠깐 나왔었는데, 노동절에도 또 갈라치기를 못 참고 뭐 또 세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건 노동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노동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실 막 그런 지적 많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뭔가 사고를 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노동자를 또 탄압하고. 그게 문제예요. 언론도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게, 그렇지.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을 해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이 정의로운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보도를 많이 하니까 그걸 네. 또 호도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쵸. 본인은 그걸 또 의식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노조 기득권 vs 청년 취업자들, 이 일자리라든지 뭐 각종 막 불공정 이런 거 다 저 기득권 노조 때문이다 하는데,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주로 얘기 많이 나온 게 현대차, 뭐 기아차였는데, 현대차에서는 그 고용특혜 규정 4년 전에 폐지했고, 기아차도 지금 이 노조 세습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고 알렸습니다. 뭐 이것도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특채 얘기도 산재 사망, 직원 우대 채용에 대한 그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고, 네. 이게 그냥 뭐 아무나 델다 놓고 하는, 그렇게 지금 이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얘기를 반복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꾸 긁는 거. 그렇죠. 저들이 지금 자주 써먹는 거죠. 왜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이 약간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어쨌든 나 상대적 박탈감 느꼈어라고 하면 어떤 대화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네. 한국노총 야. 국고보조금도 결국 끊었습니다. 대단하다. 이것도 혹시 보셨나요? 이게 다음 사진 그냥 바로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그 노조 뭐 투명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빌드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거 아니, 저 기사를 저도 한 3주 전부터인가요? 네. 그 언론에서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마치 이 어떤 이 노총에서 네. 정당하게 내야 되는 자료를 갖다가 얘네들이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내려가는데 왜 안 내? 얘네들이 왜 안 낼까? 막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빌드업 중에 하나였나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사진, 지금 잠깐만요, 이게 막 넘어가 버려 갖고, 방금 전에 있었던 사진 내용이 뭐냐면, 네. 결국에 이걸로 누가 타격을 받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타격 받냐면, 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예. 그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 이 권리 보호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지금 되게 심각한 겁니다. 당연히 이 내부, 그 한국 노총 내부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직원 30여 명도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아까 재훈님 말씀하셨듯이 뭐 니네들이 그럼 투명하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니까 결국 계속 저렇게 목을 옥죄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쌓아가는 건데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윤석열 특활비 관련해서도 특활비 147억 그 공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버팅기다가 그 하승수 같은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계속 그거를 막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마지못해 가지고 지금 6월 23일까지인가 미뤄둔 거 아니에요. 네. 2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4월 23일인가 공개하라 해서 그 2달 꽉 채워서 그쯤에 공개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한마디로 공개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도 자기네들은 꽁꽁 숨겨요. 심지어 막 이게 뭐 윤석열 검찰뿐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막 CCTV 하면 막 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투명성에 대한 요구한 건 좋은데 그냥 일관성 있게 하자 이겁니다. 왜 항상 뭐 노조 이런데 계속 멱살 잡고 끌어올리냐 이런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또 되게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건설노조 간부 이 노동절에 분신을 하신 분이 중태였다가 결국엔 돌아가시게 된 아이고. 상황인데 이게 되게 현타가 많이 오죠. 그렇죠. 좀 주위에 이런 소식을 접한 분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혹시? 약간 중도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던 분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이제는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다음 사진 혹시 바로 그냥 이어가서 얘기를 하고 네. 좀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4일에 내일이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그 투쟁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 노조에서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막 간호법 관련해서도 또 많은 얘기 나오고 방송법 관련해서도 얘기 많고 양곡관리법은 이미 거부권 행사하고 어느 순간 얘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특히 이 돌아가신 분이 가장 현타가 왔냐? 맨 밑에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 이게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그쵸. 내가 무슨 뭐 공갈을 했다. 업무 방해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노동자들을 대놓고 무시를 하고 사람의 그냥 아예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노조도 잘못한 거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라고 무조건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노조는 맞고 뭔 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럼 왜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내게 됐는가? 당연히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죠. 당연히. 내가 막 그 지하철 타고 할 때 집회하고 하면 약속 늦어진다든지 뭐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언론에서 보통 조명을 할 때 일부 상세하게 취재하는 기자도 있지만 보통은 뭐 기자들 때문에 시민 불편 호소 막 이런 거. 그럼 나도 좀 짜증 나는데 좀 집회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 봅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그럼 어떻게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결국에는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냈는가가 가려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다른 보도가 나오고 물타기가 되고 막 과격하다 그러고 그런 사안을 뽑아갖고 또 여론전 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심각했죠. 그래서 악랄해.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이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자리 목소리를 듣고 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그 중간 착취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갈게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뼈 아팠습니다. 야. 전태일 열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197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막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렇죠. 막 크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떤 노동권 보장. 그쵸. 네, 그걸 말씀하시는. 우리도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분신하셨는데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 됐는데 되게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저런 분들이 분신을 하시고 아까 그런 돌아가신 분 그래도 이게 뭐 뉴스조차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영 논리로 나뉘어가지고 맞아요. 또 그냥 이렇게 됐네. 이게 이렇게 무뎌질 일인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아니 하물며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분들이 저렇게까지 목소리를 내다가 막 집시법이 아니라 우리가 막 공갈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유서를 남긴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그냥 또 진영에 뭐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다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불렀다 그러고 막 기자들 셀카 찍었다 그러고 뭐 제로콜라 뭐 하셨다 그러고 또 기자 간담회에서 또 이런저런 뭐 스타성 얘기를 하고
욕하고 싶은데 자화자찬 어쩌는 그러니까 소리하고. 막 그게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결국 여기에 맞는 세계관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이에요. 이명박 때 딱 했던 거 3가지: 폭력 시위, 노사 분쟁, 북핵 문제. 요 3가지를 건드리면서 이게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린다. 저 3가지를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얼굴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갖다 놔도 똑같아요. 똑같다 하는 얘기 보세요, 저거. 폭력 시위가 물론 이제 뭐 과격한 것도 있고 하죠. 근데 결국엔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과격한 장면만 보여줬던 거. 용산 참사 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강원순 사건 부각시켰어요. 저 이명박 정부 때. 왜? 그걸로 물타기 한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그러니까 시선도 약간 분산시키면서 오히려 그치. 긍정적인 기회로 삼는다는 게 저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는 나중에 거죠. 드러났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신나를 뭐 뿌린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과격한 장면들만 또 이렇게 그쵸.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도 너무 과격했다.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받드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이거 결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어쨌든 노동 존중 사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동자들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럼 가기 위한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아까 뭐 69시간 얘기도 앞부분에 저희끼리 좀 했지만 69시간 이 노동 시간 문제라든지 열악한 그 환경이라든지 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막 구의역 김군이라든지 그 돌아가신 뭐 최근에 SPC도 그렇고 김용균 씨라든지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오다 또 사라집니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논의할 게 지금 산더미예요. 근데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맨날 뭐 기득권 양당이 문제다. 결론이 다 그거예요. 맞아. 정치권이 다 썩었다. 아 어쩌라고. 그럼 썩었으면 본인이 정치를 해서 바꾸든가. 밖에서 펜대만 걸리면서 방송 나와갖고 혼자 멋있는 척 다 해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 죄책감 안 느낍니까? 자기네들 뭐 교수고 어디 방송에서 불러주고 막 강연 다니면서 기득권 양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고 정치인들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긴 그 얘기만 하면 처음에 그런 문제제기 하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 다 압니다. 정치권이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본인들은 뭘 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쏙 빠져가지고 남 욕만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간 게 진중권 아닙니까? 맨날 키보드만 두들기고 제가 그게 짜증나가지고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비판받죠. 니 뭐 했냐. 이 비판 받더라도 그래도 그냥 공부 모임이 됐든 뭐 책 나눔이 됐든 제 방식대로 그냥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이걸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에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이런 토론 자리가 전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제 주장에 전혀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이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라도 대화를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슈 꼭 노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온라인이랑 심리전에 대해서도 황희도 씨도 이때까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그 심리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단순히 우리가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재명 거기에 막 환장한 사람들처럼 자꾸 개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77.77%가 저는 굉장한 맹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추천인으로 쓰고 그 입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7.77%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투표를 했으면 이게 80%가 나왔을지 90%가 나왔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심과 당심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계속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찾아보고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물론 아까 얘기하신 뭐 양당제 문제라든지 정치인 뭐 다 나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또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탄희 의원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뭐 그걸 비판하는 분도 있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뭐 저번에 한번 어떤 영상 인상 깊게 본 게 이 소수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걸 이쪽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토론이 많이 안 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실시간으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럼 젊은 청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꼭 청년이라고 청년 얘기만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내가 그래서 이번 총선에 나왔다. 음.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음.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 당당히 밝히고 비판을 받더라도 이 서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느슨한 연대를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뭐 젠더 이슈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이 민감한 사람들이 핑계 많은데 많죠. 예. 똑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 다 100%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그게 전체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 안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확보하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끔 제가 제일 싫은 건 박용진 의원처럼 진짜 엉뚱한 얘기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하면서 이것도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거. 저 그걸 반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아, 그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그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 못할 얘기를 그 사람이 하니까 공감을 안 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기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자기가 남들한테 공감이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이재명 대표 까는 얘기했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야? 마치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써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히 욕하는 거죠. 공천 관련해서도 그런 거 지금 써먹으려는 사람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죠. 그냥 이재명 대표 욕해놓고 아 나 대표 욕했다고 이렇게 날 버려? 라는 프레임 만들려고 당신이 지금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또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좀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많은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최근 세계경제포럼 여기서 이 WEF에서 얘기한다고 저도 뭐 절대 진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세계 노동시장의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부정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좋든 싫든 내가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네. 제가 그래서 종종 챗 GPT도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디지털화, 그리고 이성님 자주 다루시는 이 기후위기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등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막 갑자기 혼란스럽게 전 세계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뭐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나면 너무 혼란이 크니까 그걸 어떻게 최대한 줄여갈 것이냐가 하나 있고 지난번에 제가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에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양극화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엄청 격차가 커요. 이게 그 격차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좁혀갈 거냐. 어쨌든 저희는 뭐 이준석 전 대표처럼 무한 능력주의 해가지고 잘 보는 사람 능력 있으니까 버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자유를 너무 방임하자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어떻게 좁혀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할 게 많고 필요하죠.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변하게 됐을 때 결국 이게 청소년들이랑 다 얽힌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장은 이게 막 현안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재미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 쏟아지는 소식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런 걸 우리 청년 뭐 업데이트 같은 데서 얘기를 좀 해보면 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소수지만 계속 점점 더 늘어날 거라 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채팅창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노동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동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정치인 누군가가 생각나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재명 소년공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를 보면 전 노회찬 의원인 뭐 노무현 예, 대통령 맞습니다. 예. 노회찬 노무현도 생각이 네. 나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그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렴풋하게 우리가 아는 거지 노동했을 때 딱 떠오르는 누군가 전문성 가진 사람이 있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뭐 민주당에서 정치를 꿈꾸는 그 지망생들은 이런 부분을 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아무튼 이제 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네. 채팅창에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어쨌든 현안으로 지금 아까 뭐 노동절은 사실 이제 현안으로 해서 쭉 온 건데 이런 현안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다라고 하면 1번. 2번은 이런 것보다 아까 방금 뒤에 말씀드린 현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금 막 어수선하고 복잡하지만 누군가는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더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채팅창에 올려준 의견들이 또 되게 인사이트가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같이 만들어간다 보거든요. 그게 좋다면 2번.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맞춰가지고 스팀팩 준비하고 오늘 스팀팩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장영애님께서 오늘 1년 만에 왔다. 오. 채팅도 아이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의견 좀 다양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이 각 코너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 2 남겨달라 했는데 김종희님이 저는 호수마을 3단지에 살아요. 이거 뭐 3번인가요? 네. 유이님이 그러니까 유인님 같은 분이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2번 현아는 다른 방송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만의 어떤 이 매력 때문에 또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유인님이 아무튼 이런 의견도 참 중요한 혹시 실시간으로 못 남긴 분들은 그 댓글 나중에 올라온 거에 댓글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보고 저희도 계속 맞춰가는 걸로 하죠. 둘 다 좋은디 꼭 해야 한다면 2번. 예. 자, 좋습니다. 자, 의견은 계속 받고 저희가 나중에 또 취합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희두님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보람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세가 좋다. 표정이 좋네. 안 좋았던 거는 네. 그 노동절 관련해서 네, 안 네. 좋은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이고 뭐 평가 제가 진행 안 좋습니다. 아니 그 황 이사가 너무 시간을 많이 그렇게 잡아먹어서 그런 옹졸한 줄 알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렇지 그렇구나. 않습니다. 노동절에 대한 예,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네, 제가 네. 시간을 많이 잡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예. 중요한 뭐 주제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악마화시키고 주제죠. 있는 거예요 본인을 지금. 아니 예. 네, 저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해외 이슈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와도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 이거를 오늘 하루만 얘기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선거랑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도 또 가지고 와서 이슈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여러분들 굉장히 즐겨 보시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이 있잖아요. 아유. 근데 무한도전이 정말 국민 예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지금도 분들이 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끔 지금도- TV 틀면 또 지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 유튜브에서도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잖아요. 최신 댓글들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저희 또래들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냥 틀어놓고 소리 안 들어도 그 자체가 뭔가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렇죠. 어. 그냥 틀어놓죠. 텔레비전 틀어놓듯이. 네, 핸드폰 던질 정도로. 핸드폰에 던졌어. 네, 무한도전을 근데 좋은 면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 문제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비판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그쵸.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사건으로 보자면 신동엽 씨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적절하지 못한 방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동물농장까지 하차를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시경 씨하고 둘이서. 네, 네. 근데 이런 이슈들이 뭐 거기에 꼭 출연하는 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PC라는 얘기가 생겨나고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회 기조가 생기고 나서 이쪽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최근에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페미니즘 또 그리고 의성님이 계시지만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같은 세대나 성별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온도차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강요한 사람이 또 생겨난다거나 좀 거의 다 반감을 가질 정도의 이제 정도차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슈들이 다들 처음에는 뭐 차별이나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고자 원래 나온 거였는데 이젠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서들이. 그렇지. 근데 많죠. 왜냐하면 너무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뭐냐면 예쁜 아기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뭐 예쁘다 이런 표현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못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사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지금 재훈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얘기 왜 생각이 없으시죠? 계속 진행하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워크라는 개념이에요. 워크. 네. 근데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이 이미지예요. 보시면은 이 디즈니 만화가 오른쪽에 있는 그 인어공주거든요. 맞아요. 네. 인어공주 주인공이 원래 만화로 표현됐을 때는 에리얼, 저 공주가 이제 백인의 모습을 띄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영화화를 하면서 흑인
그 가수가 지금 맡게 됐거든요. 아.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반감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쵸. 왜 굳이 흑인으로 하냐? 왜 굳이 흑인으로 원래 하냐? 백인으로 만들었는데. 그쵸. 근데 원래 이게 또 나온 배경이 또 있잖아요. 모든 다 역사적 맥락이 그렇죠. 있는 건데 왜냐면 헐리우드에서도 기존에 모든 화이트워싱이 너무 많이 되고 백인들이 너무 그거를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이게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계적으로 끼워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워크 개념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 이게 이 워크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말하자면은 좀 깨어 있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좀 있고 뭐 정의롭고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정치적으로 깨어 있는 거에 집착하고 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깨어 있는 척하는 약간 이런 부정적이고 좀 조롱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한국에서 사례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워크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워크는 사실 이 워크가 네. 아니라 예. 저는 그 일하는 워크, 네. 그러니까 WRK로 생각했었어요. 이런 워크가 있었구나. 예. 네, 저게 이제 그 웨이크 깨어 있다의 과거형인 거죠. 네. 아, 그쵸. 이게 아마 재호님도 하실 말씀 많을 텐데요. 어휴, 오늘 유독 뭐 얘기가 아니야. 아까 뭐 노동절 어쩌 할때 막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아.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저 사람은 염색하고 이런 거 기후 환경에 피해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죠. 염색한 사람은 나 염색한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간섭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있지. 이거는 뭐 꼭 저희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회적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닿았을 때 놀라고 좀 생소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사회 분위기가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아직도 몰랐어? 가 되면은 나만 몰랐네가 되는 거고 이제 또 어느 순간 사회 분위기가 또 정반합이 있듯이 다 왜 깨어 있는 척이야 불편하게 프로 불편러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 나한테 왜 뭐라고 해 염색 좀 하면 어때 이 프로 불편녀야 처럼 되는 거고 지금 뭐 여기 보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죠? 예. 기분 탓이고요. 기분 탓. 아니 왜냐면 뭐 이 얘기를 더 예, 갖고 안 하는 하는 게 의미 좋을 것 없고 같고. 예 진행하시죠. 아니 실제로 근데 방금 아니 말씀하신 진행을 저한테 맡기면 어떻게 진행?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단어만 유독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막 외워와가지고 있지. 너 이렇게 쓱 던져놓고 모른다 하면 너 워크를 몰라? 뭐 이 무식한 게 너 진짜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저도 방송하다 보면 뭔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래놓고 노무현 재단 이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 아니 뭐 그럼 노무현 재단 이사는 뭐고 뭐 그런 말 하나하나부터 그럼 다음 뭔 말을 해야 되지? 그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막 그렇죠. 모른다고 자꾸 가르치고 강요하고 이게 정답이니까 너 이거 먹어 이것만 뱉어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그럼 대화와 토론인가? 맞아요. 이거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맞아요. 있습니다. 힘들어.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 또 누군가는 이제 비판하겠죠. 그렇죠. 얘기를 왜냐면 하면 할수록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기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재훈님처럼 가만히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네, 맞아요.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래는. 반박을 하면서 얘기가 틱틱하게 되는데 그치. 얘기를 열면 아니,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계속 그러니까 끌고 그 가더라고요.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모른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 처음 들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PC 저희가 막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 있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단어예요. 예를 들자면 PC가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언어와 행동을 조절하는 원칙이라고 친다면 워크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깨어있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좀 더 강력한 건데 우리는 이미 이거를 PC를 좀 워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도 처음에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엔 이제 일부에서 좀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얘기도 못하게 하냐. 그럼 만약에 역차별에 대한 사례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라는 주장들이 나왔을 때마저도 그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거기에 억눌려서 오히려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자 중에도 있잖아요. 그쵸. 많죠. 그 불만이 이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서도 의견이 워낙 100명 있으면 100명의 의견이 있잖아요. 100가지에. 근데 이거를 그냥 되게 하찮게 여긴다거나, 뭐 더 큰 문제가 많은데 너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지금 아직까지. 있지, 이렇게 있지. 대응을 하면
그게 또 빌미를 낳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데 그래서 저는 늘 비유하는 게 이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게임이 정치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가지고 지금 한가하게 게임이나 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고 그런데 이러면 그거 대화하지 말자는 건데 그런 유사한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치권에서도 이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 막 이 분노의 포인트가 쌓여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 왜 그러한가를 들어보고 그걸 수습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보는데 저 뭐 한 줌이지 뭐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훨씬 더 크게 온다. 그리고 그거를 또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 이제 되게 그 개념에서 저는 속도전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공감을 하고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다 다르면 거기에 맞게 공감을 해주는 게 우선인데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뭔가 당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반감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얘기도 예를 들어 사회 문제를 개선하자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의 저는 일환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는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성향에서는 이제 이 단어를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워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근데 이 워크 자체가 굉장히 거의 질병처럼 취급을 하면서 이거를 근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혹시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니야? 워크하다 이제 공부하는 게 별로인데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거를 당연히 저런 여론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디센티스라는 사람인데 론 디센티스. 예, 맞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이제 리틀 트럼프, 꼬마 트럼프로도 불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엄청 밀어주더만. 네, 맞아요.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게이 언급 금지법이에요. 게이 언급을 금지하라고요? 게이 언급 금지법인데 이게 어디서 언급을 금지하냐? 학교에서 어머.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교육이나 토론을 전면 금지하는 겁니다. 와. 근데 저게 인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인기가 있고 실제로 인기가 있고요. 또 저거를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디즈니 아까는 디즈니가 너무 이제 woke하다는 평가 때문에 곤란을 겪을 정도로 이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집단이잖아요. 근데 디즈니의 전 그 CEO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폐지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디센티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워크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면서 디즈니도 원래 그 플로리다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특별구역으로 제정이 돼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워크에다가 그 좌파 넣으면 한국 상황은 똑같은데? 맞아요. 좌파와의 대결, 좌파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동의 안 하면 뭐 난리면으로 안 들리면 다 빨갱이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상황이랑도 너무 비슷하고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네. 이게 선거 앞두고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리 한번 살펴볼 중요하네요. 필요가 있어서. 맞네. 저런 게 먹힌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지율이 꽤 높은데 저번에 트럼프가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을 때는 또 확 트럼프가 결집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원래 1위고 지금 디센티스가 2위. 공화당 형님은 못 이긴다 약간 이런 거. 잠깐 형님 호랑이 사자 빠져 있을 때 형이 왔어. 나 왔어. 형이 간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 근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그냥 실제 있는 거 아니지만 사례로 들면 예를 들어서 재훈님이 여기서 워크를 배웠어요. 딴 데 가서 워크 이제 알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가서 뭐라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악용의 사례 가능성이 있지. 가가지고 염색을 했다고? 너 지금 기후 감수성 없어? 아, 지금 너 벙어리 장갑 이런 단어 얘기 안 요즘 하고? 같은 사회에서 워크도 몰라? 와, 너 진짜 뒤떨어진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워크맨이나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 과거는 또 그 우리 황 이사가 잘 알기 때문에 중학교 잘 알죠. 때부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냥 막 나간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다음 거는 간단하게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화당에 있는 이제 주자들이 다 이렇게 워크 장사를 하고 있고 전선을 펼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딱 전선이 나뉘는 거죠. 민주당은 워크한 집단, 공화당은 거기 안티 워크한 집단인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실제로 이렇지 않더라도
쟤네들은 저런 애들이야. 답답하고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너무 PC적인 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라는 프레임이 지금은 너무 좀 씌어 있지 않나라는 씌어 생각인 있죠. 거예요. 사실은 셧다운제를 민주당이 그 계속 프레임을 갖고 있었잖아요. 마치 이것도 전부 다 민주당이 계속 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나 통제하려고 하는 엄마처럼 계속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좀 너무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건데 그렇죠. 민주당이 온팡 다 뒤집었었어요. 아. 해결한 거 없앤 거 어디서 했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없앴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까지 그냥 일각에서는 계속 바이럴하고 있던데 민주당 때문이라고 정작 이런 거 해결했는데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젊은 남자인 친구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초리든 엄마 같다고. 아, 그렇죠. 민주당 느낌이 너 어디 워크도 몰라 막 약간 이런 느낌. 아. 어디 그런 말 했어 이게 약간 야. 이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이 설령 맞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일찍이 몇 천 년 전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보죠? 아니 설명하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로고스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게 태도, 신뢰 문제, 그렇지.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이 불리한 지형에서 싸움을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인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반감을 가지거나 좀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또 어떻게 포용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충분히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저거 보면서 지금 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땐 딱 그것 떠오릅니다.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님. 맞아요. 이거 슬로건 100% 걸고 들어온다. 그걸 더럽히기가 너무 쉬워진 그쵸? 거죠. 저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서 이준석 대표도 안티 PC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거 노무현 대통령 안 그래도 지금 성역하면 안 된다고 이인규 같은 사람 나왔듯이 네. 요거부터 또 이제 흔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미리 보기로 오늘 그쵸. 해주신 거다. 왜냐하면 깨어 있다. 그럼 깨어 있는 사람들 너네는 근데 깨어 있는 척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프레임을 바로 씌워버려요. 쟤네들은.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태도 문제 저희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태도를 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네. 오늘 중요합니다. 주제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인님이 이명박의 언론 탄압이 2023년 사회를 우경화시키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그 스노우볼이 아직도 이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런 점을 또 유인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고, 아무튼 다음 또 우리 그 의석이 형님 코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의 지지지.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맨 첫 번째 순서로 할 때는 못 느끼던 네, 기분인데 무슨 기분인데요? 맨 마지막에 하니까 네. 굉장히 줄어든 시간 하에서 준비해온 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한 역량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노가리 타임을 갈가 드세요 그러면. 네. 아니 근데 맞습니다. 원래 그 마지막 순서에 그런 압박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천국장에서 항상 마지막 순서였지 않습니까? 피날레를 이런 걸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예. 저런 말을 걷어내야 되는 건데 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재훈님 아니. 마음껏 하세요. 재미있어야 돼요 대신에. 재미없으면 나가리입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예, 그 그럼 안 노가리 하겠습니다. 타임, 나가리 타임 예, 들으셨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네, 오늘 저도 좀 빠르게 가볼게요. 오늘은 아시아 국가들을 조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그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는 국제기구의 총회 개막식이 열렸는데 오. 여기에 또 우리 또 대통령께서 오. 또 축사를 또 하러 가셨어요. 거길 또 갔어요? 거길 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주제와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시아 국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록적인 더위에 갇힌 아시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진부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진짜예요. 올해가 지구 기온 관측 사상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요. 어떡하죠 저희 이제 큰일 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엘니뇨로 인해인데 요 한 하루 이틀 전부터 해서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 라니냐가 끝났고 엘니뇨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난 3년간 이제 라니냐가 있었습니다. 이 라니냐는 이제 페루나 에콰도르 앞 태평양 바다가 이제 평년보다 차가운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어떤 기상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요 주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일단 이 태평양 바다가 평년보다 차가운 상태니까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오게 됐었어요. 지구의 온도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덜 차가우니까. 올라가게. 예, 약간 태평양이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이 라니냐가 지난 한 3월쯤부터 해서 끝나고 바로 엘니뇨로 넘어갔습니다. 엘니뇨는 이 같은 페루 에콰도르 앞바다가 뜨거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그것으로 인해 어느 지역은 뭐 조금 시원해지기도 하고 더 뜨거워지기도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그 바다가 더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3년간의 라니냐 때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올 예정이다. 라고 해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엘니뇨 엘니뇨, 라니냐 이거 공부를 하잖아요. 정영돈 근데 이게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단어만 외웠는데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난 영향이죠. 참고로 이 엘니뇨랑 라니냐가 이 무역풍 때문에 무역풍의 세기가 바뀌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무역풍의 세기가 왜 바뀌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진동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조금 더웠다가 조금 차가웠다가 반복되더니 점점 더 이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전지구적으로 맞닥뜨리게 된 기상이변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게 이제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시아가 심각합니다. 특히 엘니뇨가 오면서 심각해요. 태국 방콕은 이미 42도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님께서 전기세 올린다는데 에어컨 틀기 겁나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태국이 역대급 전력 사용량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참고로 태국의 발전원은 석탄이랑 가스예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러면 더 빨리 그렇지. 지구가 또 악순환이 정도가 되는 그렇죠. 악순환의 고리가 그렇지, 커지는 또, 거예요. 필리핀도 40도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수백 개의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일부 주의 대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너무 더워서. 이러면서 폭염으로. 교육 격차가 커진다. 부익부 그러네. 빈익빈. 잠재적으로는 더 커지겠죠. 돈 있는 집 애들은 집에서 공부 잘하겠죠. 온라인으로.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태블릿 없으면.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40도를 넘었어요. 여기는 58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 도로가 녹았다. 도로가 이제 녹았다. 정도이고. 더워서 녹았다. 네. 그리고 인도에서의 사례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열사병으로 인해 여기가 사망사고가 자주 나요. 근데 지난주에 이 인도의 사회운동가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이날 날씨가 38도였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행사를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38도인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 떼앞에 저기서 사람이 진짜 저게 다 사람이에요.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열사병으로 1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입원을 했어요. 저 사진 보시면 어떤 차양막이나 그늘이 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죠. 전혀 없네. 네, 진짜 없다. 거기다가 또 추념하는 행사니까는 좀 길겠어? 잠깐 하다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계속하죠. 네, 저게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충격적이다. 사진 네. 한 장으로 이게. 이 아시아 국가들 지금 심각한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4분의 3이 노지에서 일해요. 농업, 광업, 건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매년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 ISO 있죠? 세계 표준화기구. 네. 여기에서 섭씨 32도나 33도 그러니까 폭염이 선언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해요. 특히 야외 작업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는 40도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총 국가의 노동 시간 자체의 타격이 큰 거예요.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것으로 인한 국가 GDP의 타격이 5%대 5% 정도의 국가 GDP를 이 폭염으로 인해 타격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폭염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라는 거고요. 그 우리 젠카이저님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여름도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상태인데 요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히말라야도 녹고 있습니다. 히말라야가 남극이랑 북극 다음으로 빙하가 많은 곳이에요. 그 두 개 빼면 육지에서 얘가 가장 큰 빙하지대인데 이 히말라야가 발원지인 큰 강이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강이에요. 양쯔강. 양쯔강.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인더스강, 그리고 동남아의 젖줄 메콩강까지 이 강을 이용하는 인구만
20억 명이에요. 20억. 인도, 중국이 와. 거기다가 동남아까지 와. 이용하니까 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이 히말라야로부터 오는 물을 먹고 사는 와. 거예요. 근데 이 히말라야가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다. 2060년까지 히말라야 빙하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 조금 더 심각한 걸 보면은 이미 1975년 이후로 이 히말라야가 보내주는 강물의 양, 이 담수의 양이 3분의 1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3분의 1이 2100년까지 더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 3분의 1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았을 때예요. 근데 절대 1.5도로 막을 리 없다고 지금 네. 계속 나오고 네. 있죠. 그러면 히말라야의 담수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 20억 명은 뭘 마시고 살아요? 물 안보의 초비상이 온 거죠. 와. 거기다가 물이 줄어드니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게다가 메콩강 삼각주 이런 곳은 그 메콩강 물과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인데 민물에 내려오는 민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바닷물이 그 자리를 올라와요. 근데 메콩강 삼각주는 우리가 많이 가는 호치민 이쪽인데 여기다 농사 짓는 데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네. 짠물이 되는데 어떻게 쌀 농사를 짓겠어? 아. 식량 그러네. 안보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메콩강에도 수십수 개의 댐이 있고 양쯔강도 산샤스댐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댐을 통해서 수력 발전도 한단 말이죠. 근데 물의 양이 줄어드네? 그러면 전력이 줄어들잖아요. 또 줄어들죠. 그러면 에너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다? 아니다. 우리랑 같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게다가 2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에너지난, 식량난, 그리고 식수난까지 초비상이 걸리는 상태가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와.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와, 이 강 얘기 나오면 사실 또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한강. 그 오세이돈. 영산강, 금강, 음. 낙동강. 뭐 4대강. 네, 4대강. 뭐 이런 그게 거. 4대강입니다. 네. 4대강 지금 또 막 기사 조금씩 나오던데. 그렇죠. 예, 이거 큰일이네요, 이거. 큰일이죠. 4대강도 우리도 이 물 안보 지금 뭐 가뭄 계속 강추 쪽에 일어나고 네. 있었고 또 농사도 계속해서 잘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4대강 물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비를 해놨는데 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한 군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은 미얀마 한참 뜨거웠던 네. 네. 요즘 그러나 튀르키예 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잊혀지고 있는 와, 그러네요, 미얀마 진짜. 그렇죠? 어. 미얀마도 지금 4월인데 43도를 기록을 했어요. 와. 근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하나 띄워주시죠. 요 사진 어떤 사진 같으세요? 물 들어가나요? 물 들어가는 것 같고 빨래 그죠 머리에 이고 머리에. 가고 할머니들 네.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고 얼굴에 이거 크림 바르시고. 그쵸 다나카라고 하는 네. 네. 저게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맞네. 군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군부 자식들이 진짜 못된 게 얘네는 마을을 다 불 질러버리는 못된 짓을 해요. 이 와. 미얀마 군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냥 이유가? 싹을 잘라버려요. 미사일도 막 터트리고 마을에다가 이런 놈들인데 그런 놈들로부터 이제 피난을 다니는 상태인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와. 30도만 넘어도 밖에 야외 활동하기가 힘든데 40도에 저 많은 짐을 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노부모를 이끌고 피난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군부 쿠데타 이후에 2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해외로 도피를 했고 국내 실향민도 많이 생겼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만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40도 땡볕에 저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열사병, 온열 질환 많이 얻을 것 같고 탈수증 많을 것 같고 네. 깨끗한 그렇죠. 물도 없을 테니까 전염병 문제 또 심각할 것이고 어디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네, 저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현재 미얀마는 또 저런 상태로 그러니까 군부의 쿠데타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에 더불어서 기후 위기가 겹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군부로부터의 피난민뿐만이 아니라 기후 난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이게 막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하고 안심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저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그렇죠. 네. 전 세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치 저거는 다른 세상이고 우리의 세상은 또 달라. 우린 저 정도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게 갉아먹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절대 그게 잊어서 안 됩니다.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지금 전라도에 가뭄 많이 나고 하더라도 중앙에서는 언론들이 그걸 실어주질 않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나 윤석열 빨아주는 이슈만 계속 다루지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어떻게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지역 이슈들을 모른 채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번에 특히 막 산불도 점점 더 많이 나고 횟수가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영환 같은 인간 막 친일파 되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인간 네. 막 술 얼굴 빨개져 있는데 술 안 마셨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김진태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이 지금 지자체장으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시장인지 여의도 정치인인지 헷갈리게 행동하고 있고 지금 아주 개판입니다 이거. 지금 정말 개판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더위가 지금 미얀마 뭐 그 히말라야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더위가 지금 돌고 돌아서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현재 이 낮에 후끈한 더위가 있잖아요. 네. 5월답지 않은 후끈함. 이게 맞아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막 밖에 아니, 막 근데- 후끈한데 하고 하는 게 즐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벚꽃도 누가 되게 일찍 즐겨요 피고. 후끈한 걸. 예. 후끈한데 막 이런 아니, 거 아니,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게 겁니다. 뭐냐면- 지금. 나 아니-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환경 많이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뭐냐면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락가락해. 일교차가. 맞아. 일교차가 어제는 심해. 분명히 추워서 껴입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다음 날은 반팔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4만 4온 보다도 더 심해. 네, 네. 그렇죠. 그게 4만 문제인 4온이 거지. 이 정도 네. 수준이 아니었는데 점점 더 그 폭이 커지고 있죠. 벚꽃도 일찍 와서 폈고 오늘 좀 더웠지. 그리고 지금 엘니뇨가 심각해지면서 엘니뇨가 오면은 우리나라에는 폭우가 와요. 여름이 조금 더운데 조금 덜 더운데 네. 폭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번엔 또 슈퍼 엘니뇨라 별로 덜 덥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34도 5도 때리면서 비까지 많이 올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습하고 아니 근데 습한 것보다 사실 바로 생각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우산 들고 그 빈곤 포르노 그 장면. 포르노. 올해도 분명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시민들이 그걸 좀 안심을 하는데 지금 아까 유희님도 그러는데 하필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윤석열이니까 더 걱정된다. 맞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티두님이 딱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그 물난리를 겪고 이 치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보완이 됐습니까? 빗물 터널 만들겠다고 오세훈 와서 떠들고 윤석열 대통령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물 터널 그거 지으면 언제 완공되는데? 그러니까 2023년에 오는 폭우 막을 수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지으면서 다른 빗물과 관련된 뭐 빗물 저금통을 많이 또 뿌리든가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 많이 엮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홍수에 대비하고 폭우에 대비하는 제도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나 언론에 실었을 때 눈에 보이는 뭐 빗물 터널 이런 거만 광고하고 할 것도 아니면서 당장 할 수도 없으면서 2024년에 당장 대응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것만 하겠다 하고 미시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올해 문제 생기면 또 우산 들고 같이 빈곤 포로노 그쵸. 찍겠죠. 그리고 또 공공 임대주택 예산 깎아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말만 하고. 답답한 게 네.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이슈 플러스 근데 윤석열이 못해서 생기는 이유가 맞잖아요. 경제도 비슷한데 저는 이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비 많이 오고 날씨 더운 게 윤석열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에만 날씨가 덥진 않죠. 근데 분명히 윤석열이 잘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희생자가 또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거 그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막 그런 SNS에 그런 거 화제되잖아요. 시민이 그 뚫어갖고 그러니까요. 영웅 등장. 만 그렇죠. 좋아요. 그런 거 하신 분 멋있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화제가. 그렇죠. 개인이 해야 될 시민이 게 역시 아닌데 우리 그게. 막 멋있는 한국인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한참 다시 이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본의 어떤 이런 행정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폭우 예방 전에 그런 하수구 다 행정력 동원해가지고 막 담배꽁초 막힌 거 이런 거 다 정비하고 그래서 사실 박원순 시장 때는 그 서울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요즘 하수구 꽉꽉 막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 네. 있죠. 시스템이 개판이면 개인이 죽어라 열심히 산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인 건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드렸던 거 들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의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송도에서 아시아 개발은행 총회 개의식이 열렸는데 이게 이제 68개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예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 그러면서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업데이트를 몇 번을 할애하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개판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은 개판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그 축사를 들었던 각국의 수장들의 국가가 오늘 이야기했던 뭐 태국,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의 그 대표들이에요. 앞으로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세워놓은 이 기본계획,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기본계획 때문에 이 68개의 국가들에 가서 우리 맘대로 우리의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우리의 탄소 중립만을 위해 거기다가 우리 맘대로 나무심으로 다닐 예정이거든요. 매우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빠른 탄핵을 외치면서 좀 정리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이거 혹시 좋습니다. 뭐 예. 그러면 오이석의 지지지가 뭐 코너가 뭐 탄핵을 뭐 합니다 이런 걸로 바뀌나요 이거? 이름을 좀 바꿀까? 오이석의 뭐 이 될 탄핵. 때까지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아니. 선택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여름이 더워진다고 하셨으니까 네.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집회 여름에 나가면 또 엄청 힘들 테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코너명 변경 한번 갑니까? 의석이 형 코너?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제가 또 시간을 조금 썼으니까 이제 또 노래 타임 또 나가리 타임 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좋네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노가리 타임 뭐 짧게 진행하고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20초 남았네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노가리 타임 자꾸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그 히드버스터 방송을 제일 많이 홍보해 주는 코너가 바로 이 노가리 코너입니다. 그거 참고하고 감사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미아킴 님이 하루하루가 참 지뢰밭 같은 요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야겠죠. 눈 감았다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그리고 모에라 꾼동사님이 2만원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지강요. 아니, 모에라 꾼동사님한테 저번에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았어요? 책. 때문에. 예. 근데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뭐 기꺼이 그럼 저는 감사드리죠. 아무튼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희두님이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책을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모이라 꿈동사님하고 한블리님을 네. 저번에 지목을 해주셨었는데 댓글을 두 분 다 안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예. 마음만 받는다고 네. 의사를 사람들께 전달해 주셨기 양보를. 때문에 네. 오늘 또 두 분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셔가지고 네. 뭐 이걸 근데 또 억지로 제가 다른 분을 선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재훈님으로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그래도 희두님이 안 하시는 건 좀 이게 의미가 크지 또.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시작할 때부터 오늘 댓글 다시는 거 보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당신들 댓글 다는 거 제가 오늘 보고 선정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수구레님. 수구레님. 네. 지금 이렇게 응원 고맙습니다. 수구레님이 항상 이 중요한 이슈 있을 때마다 그거 많이 외쳐주시고 네. 맞아. 후쿠시마 저번에 수산물 들어오냐 마냐 할 때도 우리 후쿠시마 수산 반대해야 된다 이런 거 계속 써주시고 맞아.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면 꼭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맞습니다. 근데 수구레님한테 오늘 그럼 책 선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구레님 제가 네. 이거 메일 주소를 네. 지난번에 댓글 남긴 게 있는데 그거 이번 어떻게 화에도 또 남겨주셔야 네, 될 거 이번 아니에요. 화에도 예. 남겨주시면. 또 남기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원래 제 순서예요. 그러니까 희두님이 원래 저번 주였고 오늘 제가 제 순서라서 저는 또 이 진행자인 만큼 저는 총 3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많이 우리 이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방송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데이트 코너를 꾸준히 계속 응원해 주셨던 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하고 싶은데 수수님 선정했습니다. 수수님 근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또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수수님이 또 개그 스승이라고 하니까 또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수수님도 우리 방송에 꾸준히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그렇지, 그건 하니까 맞지. 일단 수수님은 아마 받으셨을 거 이 방송 돌려보실 테니까 아무튼 제가 남긴 댓글에
저기 연락 메일을 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니까 자꾸 버벅이는데. 아니. 이게 곤란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웅님도 저희 방송에서 네. 저안 채팅 계신데. 많이 근데 해웅님도 오늘따라 오늘 안 계신 계셨어요. 분들 이렇게 예. 찾으세요. 참 그러네요. 자 그리고 그 원래는 제가 한 분을 미야킴님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미야킴님도 계속 이제 저희 방송에 우리 슈퍼챗 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미야킴님은 그 정재우 TV의 또 애청자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왜냐면 미야킴님께도 잠깐만요. 근데 정재우 TV에서도 이 황희도 이사 책 그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또 나눔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야킴님은 그 정재우 TV를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자리는 그 전지현님. 전지현님도 저희 방송 때마다 채팅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지현님, 그리고 수수님, 해움님 이렇게 세 분은 제가 남기는 댓글에다가 그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책을 그 황희두 이사가 그 책 나옵니다. 그 책에 제가 직접 사인을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두님 책에 재우님이 사인을 해서 아니. 보내드렸어요. 황희두님 책에 제가 직접 이분들한테 선물할 거니까 사인을 좀 해줘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직접 사인까지 받아서 요 세 분께는 제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님, 방금 수수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보다가 들어. 야구 보다가 들어왔다. 롯데 팬이신가? 롯데 잘해서 야구 보시나 본데. 뭐 야구는 여러 팀이 하는 거 많이 아닌가요? 올라오더라고요. 저 롯데가 몇 년 만에 1위.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당첨되신 분 4분 축하드립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그리고. 감사. 진짜.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누구였죠? 한 분? 그 수구레님이었죠. 수구레님. 수구레님, 그 수수님, 해움님, 그 다음에 전지현님 이렇게 네 분은 꼭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자 오늘 뭐 노가리 타임 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세 분. 아까 뭐 나한테 뭐 시간 안 준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항상 저희 방송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물론 감사한데 예를 들어 저희 방송 보시면서 뭐 읽고 싶은 책이 있었다거나 뭐 선물 받고 싶으셨다는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유심하게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소위 말하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책을 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이나 참여를 많이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계속 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구레님 지금 제가 수구레님 거 채팅 남겼으니까 재우님은 메일 그거 남겨주시고 댓글에 댓글에 수구레님 남길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죠. 네, 연락처랑 책. 연락처랑 책. 노가리. 모에라 꿈동사님, 노가리 질림, 오징어는 없나요? 예. 어묵탕 나왔어요. 어묵탕. 예, 뭐. 비엔카이. 이거 근데 언제부터 정재우의 노가리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깔끔하니 괜찮다. 그래요? 노가리. 그냥 올해 우리 피디님이 센스 있게 떠주신 것 같아요. 주신 거구나. 예. 아예 이 친구 아이고. 진영에서 노가리 전문가로 한번 나가봐요. 괜찮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노가리 타임이라는 게 그냥 본 주제 마무리하고 갈 사람들 다 보내고 원래 편하게 진행했던 건데 이게 또 하나의 이게 코너가 돼 버려가지고. 네, 갈게요 그러면.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 노가리 타임에 자꾸 간다고 하시니까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희두님 그 방송 안내 한번 하고 오늘 노가리 타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이거 뭐 또 빼? 알림이 황이도 일요일 저녁 9시. 네. 그렇습니다. 알림이 황이 네. 책이 나오니까. 맞네. 책 궁금하다. 여기서 홍보를 아주 알차게 하고 네. 깔때기를 정봉주님 꽂으셨네요. 또 교육연수원장. 근데 근데 그 이제 제가 희두랑 같이 얘기하면서 희두가 약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번에 책 기대해줘 좋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 해. 이번 책 이거 완전 나 형 이거 낸 거야. 끝내주세요. 경선을 그래서 길 넘네, 제가 진짜. 그걸 딱 듣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해드린 그 세 분한테 황희두님의 사인까지 제가 직접 받아서 보내드린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다 같이 기대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책 나오면 꼭 살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봐봐요. 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업데이트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창 1번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재밌었다면 1번. 예. 내가 먼저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